오늘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4.3 특별한 날이니까 어떤 생각하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77년 전에 제주가 학살의 무대가 됐었죠. 당시에도 많은 도민들께서 계엄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희생되셨는데요. 7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고요. 역시나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4.3의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래전 그날에 있었던 국가폭력과 지금에 있었던 계엄 사태에 빚은 국가폭력, 네.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진보당이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외친 게 지난 8월쯤이었던 걸로 네. 기억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계엄,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이런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8월쯤에는 벌써 탄핵 이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일단 국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속됐었고요. 다양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국정 기조를 접하면서 이미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윤석열 정권에 맞서라고 야당에 몰아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총선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인지하고 국정 기조 변화를 꾀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부권을 더 가속화시켰고 나아가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런 상황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국정 반환점, 임기 반환점 상황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키워왔습니다. 때문에 당시 뭐 대학과 시국선언이라든지 또 광장에서의 많은 시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대로는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12.3 내란 사건이 터진 것이죠.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불법 계엄이었고 그 배경에는 이미 2년 반 이상 동안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넓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걸 먼저 안았던 것이고 그것을 윤 대통령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엄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난 여러 증거들이 오랫동안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 계엄 이후에 야와당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야당이 연합하는 경우, 선거도 연합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원탁회의를 했고 거기에 시민사회 연합까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12월 중순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내란 수괴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심판이 처벌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말 2월이 넘어가도 여러 상황들이 전환되지 않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체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직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보면서 이미 여당이 극우 세력과 결합을 하여서 헌정 질서가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특정 세력 간의 갈등, 국론 분열 이런 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존립케 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실패할 것인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사태를 동조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합리적 중도 보수까지 모든 국민들이 헌정 질서 수호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오당이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이후에 3월 8일이었죠. 윤석열 석방 이후에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셨고요. 예. 그래서 야당들과 시민사회는 경복궁 앞 광화문 일대에 이른바 천막촌을 차리게 됩니다. 진보당도 당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천막 당사를 차렸고요. 진보당도 천막 당사를. 예, 가장 먼저 천막 당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앞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 예. 국민들의 여론이 뜨겁게 모이고 있는 광장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광장에 합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목소리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당끼리 이제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탄핵 발의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연합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민사회를 연합을 하게 되면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따로 또 모이고 따로 헤어진단 말이죠. 이게 잘 연합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투쟁의 방식이 이 방향이 맞는 것이 느슨한 연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함께 행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최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국민적 목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집회가 3월 8일부터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집회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예. 지난 며칠 동안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예 철야 시위를 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광장 장면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활동인 겁니까? 지금 장면은 야 5당이 3월 1일 날 네. 같이 범국민대회를 여는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오당과 함께 최근에는 더 시민사회 연합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탄핵 선고가 내일입니다. 네. 예. 바람도 있으시겠지만 냉정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국가의 현황이 단지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화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기를 잡고 나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대세는 확고하게 8대0 파면으로 기울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이 전선을 흐트리게 된다면 국민들의 명령에 빗나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아가서 한두 명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 이후에 헌정질서를 다시 단단하게 수립하는 데서 장애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치적 내전의 불씨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께서도 당연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 자체가 87년 항쟁의 결과물로서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수호하라는 그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인용과 기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마음을 좀 바꾸시라. 네. 이런 촉구로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8대0 파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파면이든 기각이든 복귀든 어느 쪽을 결국 결과를 맞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승복을 말해라.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승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야당도 이재명 대표도 승복이라는 언어를 말하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재 씨께서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 계엄 상황에서는 국회였고 또 많은 국민들인데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될 문제지 피해자도 승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정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와 관련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이든 그 누구든 간에 국민의 명령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의 결과가 국민의 명령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드럽게 하셨는데 뒷부분은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